어, 음, 음. 기본적인 것부터 하니까 더 이해가 괜찮죠? 자, 그 3번 문제는 이걸 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개념인데 최단거리. 사실 우리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단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단거리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의 최단거리는 직선 선분 길이지. 맞아요? 근데 이거야. 요 곡선 또는 어떤 도형 위에 점 P가 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이게 예전에 서울대 수리논술 이야기였는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왜 AB니? 라고 물어봤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쌤 꺾은 선보다는요 다이렉트로 가는 선이 더 짧잖아요. 맞죠? 그리고 P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빵점 받겠지. 맞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냐면은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으면 맞죠? 그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져.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 요렇게 되는 게 삼각형이 작도될 때야. 맞죠?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AP 더하기 BP가 AB의 길이랑 같을 때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야. 선분 위라고 할게. 됐어요? 그 삼각형 작도될 때보다 한 직선 위에 작도될 때가 길이가 짧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둘 다 X축 위에 있어. 그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언제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AB야? 얘도? 아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하라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중요한 사실은 대칭이야, 대칭. 됐어요?
그럼 항상 AP의 길이와 A'P의 길이는 같게 돼. 왜? 대칭 이동했으니까 수직 같은 거리잖아?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이죠? 한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나머지 꼭지점을 지나죠?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작도되지?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AP의 길이나 A'P의 길이나 같게 되고 BP의 길이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지? 맞아? 그리고 P의 위치가 어디니? 라고 얘기한다면 A'B를 지나는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물론 최소값은 A'P야. 아직 설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3번 문제 바로 보신다면 됐죠? 3번 문제 바로 볼게. B야, B. B라고 썼잖아! 됐어요? 이렇게 뻔뻔해야 돼. 자, 3번 문제 바로 보자. 좌표 평면 위에 A, B가 있다. PQ의 길이가 1인 X축 위에 두 점 PQ에 대해서 AP 더하기 QB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X축이 있는 상태에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2래. 그리고 B의 좌표는 2,6이야. 됐죠? PQ는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PQ의 길이는 항상 무엇을 만족하면서 1을 만족하면서 X축 위에 있대.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P 더하기 이 노란 선 더하기 핑크색 선이야. 맞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P 더하기 QB야, QB라고 썼죠? QB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맞죠? 여기 한 칸이 벌어져 있어. 그럼 나는 무엇을 하냐면 A를 대칭 이동시킬 거야. X축에. 그럼 A'이라는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AP의 길이와 A'P의 길이는 뭐해? 같게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P의 길이와 A'P의 길이는 같게 돼. 맞아요? 근데 BQ랑 이 길이랑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QB의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PQ의 길이는 얼마야? 1이야. 그래서 Q를 잡고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여기가 B'이 되는데 B'의 좌표는 1,6이야. 맞아? 그럼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아이고 그림 좀 뭉개졌다.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QB의 길이나 B'의 길이는 같아. 그래서 얘가 PB'의 길이로 바꿔 놓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답은 그냥 BA', B'의 길이가 되겠다. 자, 좌표를 다 썼기 때문에 그대로 편하게 읽자. X좌표 차 몇 개? 4개. Y좌표의 차 8개.
됐어요? 그래서 16에다가 64 더하면 80인가요? 그래서 루트 80이니까 4 루트 5. 답 4번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3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4번 문제야. 내가 그냥 문제를 4번 문제로 설명을 할게. (4번) 문제 개념 문제다. 이거 개념이야.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OA의 길이가 그냥 평면좌표에서 하지 않고 그냥 평면에다가 그릴게. OA의 길이가 2고요. OB의 길이가 3이에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각 A, O, B가 30도. 삼각형 AOB의 내부의 점 P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어느 점 P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선분 OP의 길이, 선분 AP의 길이, 선분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P라는 점을 잡고 O를 중심으로, 꼭 O가 아니어도 돼. B여도 되고 A여도 돼. 알겠죠? 근데 우리는 요 30도라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O를 중심으로 P를 60도 회전시킬 거야. 이걸 몇 도 회전시킨 거야? 60도 회전시킬 거야. 아, 조금 마음에 안 든다. P 프라임 몇 도 회전? 60도 회전. 아이.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거야. 왜 60도 회전시켰는지 알아야 돼.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OP의 길이랑 OP'의 길이랑 같아. 맞아요? 근데 내가 몇 도 회전시켰다고? 60도 회전시켰다고. 그럼 이 60도 회전시킨 결과 삼각형 OPP'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맞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P'P의 길이 또한 OP의 길이와 같아. 자, 이해됐니? 근데 얘들아, 도와줘. 뭘 도와주냐면은 P라는 점을 60도 돌렸잖아. 그럼 같이 A라는 점도 돌아갈 거 아니야? 맞죠? A라는 점도 돌아갈 거 아니야, 같이? P라는 점을 O를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A라는 점도 돌리면 되잖아? 그럼 OA의 길이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까꿍 도와줘. 요 흰색으로 빗금친 삼각형 보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흰색으로 빗금친 삼각형을 내가 60도 회전시킨 거지.
맞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눈 크게 떠라. 요 30도가 쪼개져. 어떻게 쪼개지냐면은 동그라미라는 각하고 x라는 각하고 쪼개져. 됐어요? 근데 이 빗금친 삼각형 OPA를 회전시켰으니까 요 각이 x가 되겠지. 당연히 얘랑 얘랑은 합동이고. 맞아? 그러면 자, 선생님 도와줘. x랑 동그라미랑 60도랑 더했네. 맞죠? 근데 동그라미라는 각하고 x라는 각하고 더하면 몇 도야? 30도고. 맞아요? 그 사이에 60도가 있기 때문에 요 각은 무슨 각이 돼? 요 각은 직각이 되는 거야.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직각이나 결국 회전시켜 놓고 보면 직각이나 120도나 150도 특수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럼 나는 뭐가 되냐면은 자 OP의 길이는 원래 OP의 길이는 이 길인데 맞죠? OP의 길이는 P'의 길이랑 같죠? 맞아요? 이건 무슨 삼각형이 되니까? 정삼각형이 되니까. 그 다음 AP의 길이는 A', P'의 길이랑 같죠? 얘랑 얘랑 뭐니까? 합동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야. 됐죠? 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언제 최대한 거리가 되지? 그렇지. 최소값은 A', B의 길이야. 됐어요? 근데 우리 OA의 길이가 얼마였지? 2였잖아. 그럼 OA'의 길이도 2잖아. 그리고 OB의 길이가 3이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뭐라고 가르쳐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이라고 가르쳐 주시겠다. 이게 개념적으로 3번이야. 4번 문제 답은 3번이야. 4번 문제 쌤이 풀어드린 거야. 얘들아. 됐어요? 자, 이항 설명한 김에 땡그라미 4번. 근데 얘는 너무 쉬워. 사각형이 있어. 사각형 ABC가 있고요. CD가 있고요. 요 안에 P라는 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어디일까? 이건 너무 쉬워. 대각선의 교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두 길이의 맞죠? 합이 최소이려면 누구 먼저 본 거야?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최소이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돼? B와 D의 선분 위에 있어야지. 맞죠? 그 다음
AP 더하기 CP, AP 더하기 CP의 길이의 합이 최소이려면 P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렇지. 선분 위에 있어야지. 맞아? 그럼 요 합도 최소고 요 합도 최소이려면 결국은 대각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다. 그럼 좀 난이도 있게 나오는 게 60도 회전이야.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는 60도 회전이야. 알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평면에서 제한 없는 상태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합이 최소이려면 선분 위에 있는 점에서 거리 재면 돼. 거리 합 재면 돼. 맞아요? 근데 튕겨져가 그 유식한 말로 그냥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 보통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해.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는 뭐 한다? 대칭 이동시켜서 찍 잰다. 맞아요? 그래서 뭐 과제 보시면 요렇게 여기까지야. 그럼 얘도 대칭시켜. 얘도 대칭시켜. 맞아? 그래서 찍 재는 문제들 됐습니까?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 그 다음에 꼭 30도가 아니어도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60도. 됐어요? 근데 이 길이 합이 뭐이고 싶어? 최소이고 싶어. 그럼 얘를 몇 도 회전시켜? 60도. 그러니까 얘를 회전시킨다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 전체를 회전시킨다라는 얘기야. 60도 회전. 됐어요? 너무 많이 갔구나. 맞아. 잘 그렸어. 60도 회전. 60도 회전 시킨 거야.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지만. 됐습니까? 몇 도 회전 시켰어? 60도 회전 시켰어. 아이고. 요 선분을 60도 회전 시켰어. 알겠죠? 그럼 이 길이까지 같아지는 거야. 맞아요? 그럼 60도라는 각은 땡그라미 x라는 각인데 여기가 x야. 그래서 땡그라미 x 여기까지 합쳐서 전체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120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120도가 됐을 때 결국은 이 길이는 얘랑 같을 거고 요쪽 길이는 얘랑 같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길이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 돼. 근데 여기가 몇 도라고 전체가? 120도. 그럼 120도면 어떻게 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다시 여기가 몇 도? 60도. 그럼 피타고라스 아저씨 닮은 비 도와줘! 라고 하면서 풀면 돼. 맞죠? 30도, 60도일 땐 최소한 1대 루트 3대 2. 45도일 때는 뭐예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은 아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각형일 때는 대각선. 그리고 뒤쪽에 들어가면은 제곱의 합의 최소값 이런 것들도 나온다. 그때 또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 이제 8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내분점이 나오죠. 그 외분점은 지워버려라. 자, 그래. 수직선도 있으니까 그냥 내분점이라고 쓸게요.
자, 우리가 꼭 필요한 개념들을 한 번씩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자리가 조금 협소할 거야. 자리가 협소하면 5번 문제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정리하셔도 돼. 알겠죠? 자, 수직선 설명을 할게. 근데 이게 내분점은요, 사실은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사실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 선생님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그냥 무턱대고 외워봤자 맞죠? 산수밖에 안 되잖아.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맞죠? 내분점도 마찬가지야. 그냥 단순하게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상황을 제대로 좀 느껴봐. 자, 선분 AB가 있어요. 그러면은 AB 안에 내분되어 있다라는 것은 안에 있는 점이란 얘기야. 맞죠? 이 안에 있는 X라는 점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고 있어. 그걸 내분이라고 표현해.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X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어. 맞죠? 그럼 잘 봐. 한쪽 화살표야. 조금 이따가 강조할게. 됐지?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AX의 길이와 BX의 길이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M 대 N이란 이야기야. 됐어요? 그럼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 X의 좌표를 그냥 X라고 하자. 그리고 그림상 x1보다 X보다 x2가 더 크죠? 맞아? 그럼 AX의 길이는 x-x1이라고 쓰고 BX의 길이는 x2-x라고 쓸 수 있고요. 그게 M 대 N이잖아. 맞지? 자, 다음부터 이거 정리 안 해준다. 자, mx2 마이너스 mx는 nx 마이너스 nx1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이 식을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x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그럼 mx를 우변으로 넘기시면은 m 플러스 nx가 되고 요거 좌변으로 넘기시면 nx1 더하기 미안 틀린 건 아닌데 순서 맞춰서 쓰려고 mx2 더하기 nx1 그럼 x는 자 m 플러스 n분의 mx2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야. 자, 읽기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읽기. 자, x1, x2를 이렇게 읽어. x1, x2를 m 대 n 내분했다. 이렇게 읽으면 돼. 맞죠? 여기 보세요. A, B의 m 대 n 내분점 구하고 싶었잖아. 맞죠? 즉 x1, x2의 m 대 n 내분점 구하고 싶었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 순서 읽을 수 있겠어? 진짜로? 예를 들어서 P라는 값이 보통 시험장에서는 3분의로 나오겠지. 3분의 2 루트 3 더하기 루트 2야. 그럼 P의 위치를 이야기하려면 수직선상에서 루트 2라는 점과 루트 3이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엔 1이 있다 얘들아.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 루트 2와 루트 3의 2대 1 내분점. 루트 2, 루트 3의 2대 1이야. 그럼 깍꿍 2대 1이면 3등분 점 중에 맞죠? 루트 2로부터는 2칸, 루트 3으로부터는 1칸이야. 그러니까 요 점의 값이 P야. 이해했니? 됐어요? 그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 맞아? 자신 있게 쓸 수 있을까? 이거 안 써도 돼. 마이너스 1이 있고 7이 있어. 5대 3 내분점 구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P라고 할게. P는 뭐야? 5대 3이라고? 5대 3, 5대 3, 그럼 뒤쪽이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과 7에 5대 3.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크로스로 곱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크로스가 보이지. 그림 없이도 마이너스 1과 7에 5대 3.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 아니니? 내가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니? 8이지. 거리가 전체가 8이야. 5대 3 내분점 구하래. 5대 3의 5랑 3의 합이 8이잖아. 5대 3이야. 야. 사탕이 8개가 있는데 5대 3으로 나눠 가지려고 해. 그럼 얘가 5개, 얘가 3개지. 맞죠? 전체 길이가 8인데 5대 3 내분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5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 3이면 돼. 그럼 7에서 왼쪽으로 3칸 빼면 당연히 4 아니야? 맞아요? 내가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3대 1 내분점 구할까? 3대 1 내분점? 3대 1이야. 비율이니까 동그라미로 칠게. 그럼 전체 몇 등분 하겠다라는 얘기야? 4등분 하겠다라는 전체 4등분 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야? 8이야. 그럼 한 칸의 길이는 실제 얼마야? 2. 그치? 전체 8인데 니네가 얘기했잖아. 4등분 한다고. 그럼 한 칸은 2야. 그럼 여기 눈금은 5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알겠어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분수 나오고 연산 어렵고 루트 나와.
그럼 나도 공식 써. 근데 공식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아.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2번. 2번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야, 주의. 2번이라고 안 쓰고 주의라고 써놓자. 자, AX 대 BX가 그냥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대 1인 점 X의 위치는 꼭 내분점만 뜻하는 것은 아니야. 다시 AX 대 BX가 2대 1이란 얘기는 A로부터의 거리가 B로부터의 거리의 2배다라는 뜻이잖아. 맞죠? 그럼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맞죠? 내분되는 점은 3등분 해서 어디 있어? 3등분 해서 B쪽에 가까우면 2대 1인 건 맞지? 맞아요? 그럼 내분점 요 놈만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조건 만족하는 거는. 뭐도 만족해? A로부터 2칸, B로부터 1칸. 그래서 예전에는 얘들아 외분점이라는 개념을 배웠어. 여기에 X가 있어도 돼. X 프라임이라고 쓸게. 됐습니까? 그래서 외분점 공식도 있었어. 보통 외분점 공식은 외워도 괜찮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쓰기 싫으면 그냥 외분점은 요거 미지수 잡고 됐죠? 미지수 잡고 그럼 역으로 만들면 되지. A, X의 중점이 뭐야? B. 됐습니까? 중점 설명 안 했는데요. 중점은 알잖아. 1대1. 됐습니까? 수직선을 했기 때문에 평면좌표는 자연스러운 거지.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A, B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하고 싶어요. 비율이니까 쌤이 동그라미를 칠게. 됐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은 이 점이야. 맞죠? 그럼 그냥 그림만 그리고 패스 할 거야. 그럼 내분점 P의 X좌표는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몇 대 몇 내분점이겠니? 그렇지. 이거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의해서.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 M 대 N이 되는 거야. 비율이니까 네모를 칠게. 맞죠? 됐어요? 자, Y좌표도 당연히 M 대 N 내분을 하면 된다. 맞죠? Y좌표도 M 대 N 내분을 하면 된다. 안 써도 되겠지. 그냥 이렇게만 마킹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위에 써져 있는 공식대로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을 때 그래도 자꾸 써보자. 우리 체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A 선분 A, B의 M 대 N 내분
내분점은 x좌표도 m 대 n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게 문자를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m 플러스 n분의 mx y2 더하기 ny1 이렇게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맞죠? 됐어요? 내가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점. 중점은 그냥 쓸까? 선분 AB의 중점은 뭐예요? 몇 대면 내분점? 보통 M이라고 쓰죠. 1대1 내분점이니까 그냥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그치? 선생님 잠깐 마음 흔들렸어. 자꾸 쓰게 시켜야 돼. 그치?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셨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미적분 하거나, 맞죠? 킬러 문제에서 함수 단원에서 이런 것도 해. 그러니까 얘가 y는 fx고 요렇게 그려진 게 y는 gx야. 그럼 내가 새로운 함수 hx를 잠깐 스톱 2분의 fx 더하기 gx라고 쓰는 것은 어렵지 않지? 스톱? 맞죠? 이건 뭐예요? 여기가 x일 때 함수값 fx, fy잖아. 그거의 뭐? 반띵. 그러니까 이 hx라는 함수는 요 함수값의 반띵을 찍어가면서 그려지는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x 이꼴 a를 쭉 움직여 갈 때 만나는 두 점의 중점들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 2배 돼 있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기는? 그리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읽으면 되잖아. gx, fx를 1대 2로 내분한다. 그러니까 x 이꼴 a를 그릴 때 gx, fx를 1대 2로 내분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아래쪽이겠네요. 아래쪽. 아이고 핑크로 그리자. 아래쪽. G쪽에 가까이 그려지는 그래프. 맞죠? 이거 구별해 줄 수 있겠죠? 3등분 시켜놓고 G에 가까운 거. GX, FX의 1대 2.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확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 공식만 외우고 문제를 푸니까 자꾸 심화 개념 볼 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면 안 돼. 쌤의 개념은 그냥 나는 항상 개념 설명할 때 수능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개념. 요땐 요만큼, 저땐 저만큼 그러진 않아. 알겠죠? 그 다음 5번째는 팁인데,
다시 수직선으로 돌아가자. 평면에서 얘기하면은 너무 식이 길어지니까. 알겠죠? 평면에서 얘기하면은 너무 식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할게. 아니면 굳이 그냥 1번 그림에서 이렇게 써버려도 돼. 됐어요?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x는 우리 이렇게 썼죠?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 항상 쓰는 방향도 되게 중요하고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맞죠? 왜냐면은 A, B의 1대 2 내분점과 2대 1 내분점은 겁나 달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장난을 칠게. 어떤 장난을 칠 거냐면 하트 모양으로 찢을 거야, 분수를. 그럼 얘는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 x1. 맞아? 야,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물론 마음을 열고 1대 2분의 1 내분점은 그냥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내분점 얘기할 때는 정수로 얘기해야 돼. 아니, 즉 자연수로 얘기해야 돼. 맞아요? 굳이 1대 루트 7 내분점 뭐 이렇게는 굳이는 얘기는 안 해. 얘기는 하나? 그치? 그냥 굳이 마음을 열고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1대 루트 2 내분점 이런 거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는 2대 마이너스 3 내분점 그딴 건 없다. 알겠죠? 그래서 내분점을 얘기할 때는 m과 n은 무조건 양수야. 맞아요? 그럼 쌤 주장은 요만큼은 무조건 양수야. 그리고 요만큼도 무조건 양수야. 맞아? 그리고 식의 특징이 얘랑 얘의 합이 얼마지? 1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됐어요? 고로. 자, 순서 바꿔 쓸게. x1 앞에 t 플러스 x2 앞에 뭐라고 쓰면 될까? 뭐라고 쓰면 될까? 합이 얼마래? 1이니까 합이 1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렇지. 1-t 단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돼. t는 0하고 뭐 사이? 1 사이. 등호 놓자. 등호를 왜 굳이 넣냐면 얘들아 t가 0이면 누구야? t가 0이면 x2고 t가 1이면 x1이야. 그럼 이런 표현은 맞죠? 아이고야 미안 여기 A 여기 B 맞죠? 그럼 이런 표현은 뭘 하냐면은 선분 AB 위의 점을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여기가 1이라는 점이 있고 3이라는 점이 있어. 맞죠? 요 사이에 있는 점을 굳이 얘기하고 싶어. 맞아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굳이 알파라는 점 하나 얘기하고 싶어. 맞니? 그럼 어떻게 표현해도 돼?
t 곱하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t 곱하기 3이라고 굳이 표현해도 돼. 이해했니?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t 값은 이걸 정리했어. 이거 정리하면 당연히 뭐 나오니? 요거 마이너스 3t고 t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t 값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t 값이 2분의 1이야. 그럼 뭘 뜻해? t 값이 2분의 1이면 중점을 뜻해. t 값이 2분의 1이면 중점을 뜻해. 맞아요? 얘들아, 마음이 불편하다. 괜히 바꿨었나?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거를 보통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읽을게. 이건 거꾸로 읽자. x1, x2를 몇 대 몇? 1-t 대 t 내분점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또는 x2, x1을 t 대 1-t 내분점 x2, x1을 맞죠? x2, x1을 t 대 1-t 내분점 전체를 1로 본 거야. 맞아? t 값이 3분의 1이면 3분의 2 대 3분의 1이니까 2 대 1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읽어주실 수 있다. 이건 하나의 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식이 미지수 2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저런 식으로 끌고 가더라. 얘들아, 내분점 공식 외웠어? 외웠어? 확실해? 믿어도 돼? 근데 오늘 분필가루가 좀 너무 날린다. 자, 내분점 공식 한번 점검하시고 쌤이 5번, 6번부터 또 5번, 6번, 7번 이어서 풀게. 알겠지? 5분만 쉬었다. 자, 5분만.